내 아버지는 국내 3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회장이다. 내가 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눈이 나를 감시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조건을 하나 걸었다. 하청업체에 취업해서 1년을 버텨라. 내 정체를 밝히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 모든 걸 물려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물려받을 것들이 정해져 있었다. 이름 있는 고등학교, 유학 코스, 졸업 이후 그룹 계열사로의 배치. 내가 뭘 원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설계해 두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아버지의 설계에서 감정이라는 단어를 느낄 수 없었다. 그건 사랑이나 신뢰가 아닌 관리였다. 나는 프로젝트였고 그는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27이 되던 해 나는 아버지에게 불쑥 물었다. 언제쯤 회사를 물려주실 건가요? 그는 책상 위에 계약서를 넘기며 그 말도 안 되는 한마디를 꺼냈다. 1년. 하청업체에서 현장직으로 일해봐라. 정체는 절대 밝히지 말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그때 회장 자리를 넘겨주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나를 테스트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싶었던 걸까?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나는 강도윤이 아닌 강도연이라는 가명으로 우리 그룹의 하청 2차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작고 후미진 공장이었고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늘 욕설이 오갔고 기계음보다 사장의 고성이 더 크게 들리는 곳이었다. 처음 본 공장장과 사장은 내 손을 보고 비웃었다. 말갛게 트지도 않은 손, 아직 기름 냄새 한번 묻지 않은 사람. 이런 애를 누가 뽑았대? 스펙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모든 허드렛 일은 내 몫이었고 점심은 누구보다 늦게 먹었다. 나이 많으니까 이해해라. 막내는 원래 고생하는 거다라는 말로. 모든 부조리는 합리화됐다. 누군가는 말했을 것이다. 당장 나가버리라고. 굳이 참을 필요 없다고. 하지만 나는 참았다. 이 1년이 지나면 나는 이 사람들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시작 2달 만에 손바닥이 갈라졌다. 무거운 부품을 옮기다가 손톱이 빠졌고 부품 틈에 손이 끼어 피를 흘려도 누구 하나 내게 약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심지어 사장은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쟤는 눈이 맑아서 맘에 안 들어. 회사라는 건 눈이 죽어 있어야 버티는 거야. 쟤는 오래 못 가. 다 보여. 그 말이 내 귓가를 때릴 때 나는 비로소 이 판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그 공장은 시계보다 사람이 빠르게 망가지는 곳이었다. 기계는 언제나 같은 속도로 돌아갔지만 사람은 아니었다.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부품을 날마다 옮기다 보면 손목이 망가지고 미세한 유해가스에 눈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산소는 부족했고 쉼은 없었다. 그 속에서 가장 큰 독은 사장이었다. 그는 평생 현장에서 일하며 올라온 사람이었다. 무식하고 거칠고 성격은 한번 틀어지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자신이 가진 권력의 크기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누군가를 혼냈고 문제의 원인이 누구든 결과는 항상 나에게 돌아왔다. 도면이 잘못되면 내가 실수한 것이고 부품이 깨지면 내가 손질을 덜한 탓이며 납기가 밀리면 내가 기계를 게을리 돌린 거였다. 처음엔 나만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곳에서 약한 자는 모두 그의 분풀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나는 하루에 12번은 뛰었다. 부품실로, 창고로, 배송장으로. 주말엔 출근 명령이 떨어졌고 명절엔 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사장은 내게 말했다. 넌 일머리가 없어. 일에서 공부만 한 애들은 안 된다니까.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다. 나는 이 사람의 이름, 경영 방식, 입금 계좌, 세금 탈루 의심건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 회사 대표이긴 했지만 우리 그룹의 시스템에선 값으로만 존재하는 사람.
내 손끝 하나로 이 회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였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 하나, 1년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내게 단 한마디를 더 남겼다.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너를 거기 보낸 거다. 처음엔 그게 뭔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됐다. 이 회사는 가장 밑바닥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었고, 나는 내가 가장 약할 때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사장은 회식 자리에서 내게 술을 부었다. 말없이 앉아있던 내게 그는 단번에 목소리를 높였다. 야, 강도현. 너 여기 왜 왔냐? 뭔 스펙이 있냐? 니까짓게 여기서 뭘 배우겠다고 온 거냐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어붙었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 당신 같은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알려주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내 옷에 일부러 폐유를 쏟기도 했고 내 작업물을 몰래 바꿔놓고 분량을 뒤집어 씌우기도 했다. 나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행동, 대화 내용. 나는 그가 내게 했던 말, 다른 직원에게 했던 갑질, 납품서를 조작한 날까지 모두 적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록은 복수의 명세서처럼 쌓여갔다. 나는 야근이 끝난 후에도 혼자 공장에 남아 있었다. 누구도 몰래 회사의 구조를 파악했고 자재의 흐름, 서류의 흐름, 계약 방식까지 정리했다.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회사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복수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긴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는 예술이라는 걸. 그리고 시간이 왔다. 1년이라는 약속이 끝나가는 어느 날. 나는 퇴근 후 차 안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이젠 네가 주인이다. 아버지와의 통화 이후 나는 공장에 출근하면서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척 행동했다.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부품을 옮겼다. 하지만 그날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듣던 음악을 끊었고 점심시간에도 식당이 아닌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주 금요일 본사에서 인사팀과 법무팀 직원 몇 명이 공장으로 내려왔다. 사장은 그들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본사 간부들이 하청업체의 얼굴을 비추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벗었다. 기름때가 묻은 이름표와 장갑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벗지 않았던 마스크를 벗었다. 라커에 넣어두었던 내 정장 재킷을 꺼내 입고 머리를 정리한 뒤 나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이 서서히 열렸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는 그 앞에서 조용히 앉았다. 이름을 다시 되찾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주강신모터스 회장의 아들이자 오늘부터 이 회사의 인수자인 동시에 당신의 새로운 상사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멈췄다. 사장의 얼굴은 점점 하얘졌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마저도 크게 들렸다. 나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한 권 올려놨다. 그가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해온 모든 갑질, 근로기준법 위반, 산재 은폐, 납품서 조작, 세금 회피 정황이 담긴 보고서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페이지를 넘기며 눈동자만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1년 전 아버지는 말했죠. 이 바닥을 모르면 위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밑에서 1년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그 수업료를 청구하러 왔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해명하려 했다. 자신은 몰랐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한 것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이 회사, 오늘부로 그룹 직속으로 인수합니다. 대표이사직은 해임됐고
내일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를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건 한숨도 비명도 아닌 완전히 꺾인 한 사람의 허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말했죠. 난 눈이 맑아서 오래 못 버틸 거라고. 하지만 난 당신처럼 눈을 죽이지 않고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작업복을 입은 직원 몇 명이 나를 쳐다봤다. 그들 역시 모든 상황을 눈치챈 듯 했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한없이 고마운 마음으로 함께 버텨준 동료들에게 보낸 진심이었다. 며칠 뒤 사장은 회사 정문 앞에서 보안팀에게 저주당했다. 자신의 물건을 챙기겠다고 우겼지만 이미 그의 책상은 정리돼 있었고 회사 내부 시스템은 그의 이름을 모두 지워버렸다. 공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멈추고 새로운 사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강도윤 전무가 본사에서 내려와 새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조용한 환영이 오히려 더 크게 내 가슴에 울렸다. 나는 이제 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다. 하지만 잊지 않았다. 여기서 보낸 1년, 그 기름 냄새, 손에 박힌 굳은 살, 누군가의 무시 속에서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것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이야기가 통쾌하고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일지도 모릅니다.